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빵을 좀 사셨네요. 그죠. 제가 지금 저희 녹음하는 공간이 소공동 그 로컬 스티치인데 여기 따로 녹음실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회의실이 조용한 시간에 와서 하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 누가 봐도 내공이 보이는 그쵸. 빵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지나다니면서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 빵집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빵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빵집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 오테토스입니다. 오테토스. 지나가면서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그 맞아요. 오래된 시간이.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이름 자체가 막 읽히는 이름이 아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점이 있는데 그 제가 커뮤니티 매니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북창동, 정동, 서소문동 인근에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공간들을 아는 게 숙제 같은 일이에요. 네. 한 5명, 6명이서 가도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서치하는 게 저의 어떤 작은 일인데 네네. 오텔투스 소공동점 2층이 꽤 그 분위기 있고 목조 건물인데 노출 천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약간 옛스러운 건물인데 그 또 테이블은 경양식당 같은 이렇게 테이블보가 막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의자랑 테이블 모두 다 빈티지스럽고 그래가지고 꽤 분위기 있어서 뭐 이래저래 유명한 곳들 조금 질린다 싶으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같이 일을 자주 하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작가님도 팟캐스트 하세요. 비욘세라는 팟캐스트 하시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랑 회의하려고 여기 한번 오셨다가 1층에 카페가 열려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저 만나기 전에 1층에서 인터뷰 약속을 잡아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다쳐서 급히 들어간 게 옆에 빵집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층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근데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슬기님이 또 같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도 날씨가 좀 이상하죠. 그쵸. 춥고 흐리고. 4월 폭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연초에. 맞아요. 다행히 그건 틀렸다. 맞아. 틀렸고 이제 5월이 와버렸고 우리 늘 이맘때 그 얘기 하잖아요. 오래 가지 않을 순간이다. 그쵸. 지금 맞죠. 나가야 된다. 즐겨야 된다. 맞죠. 저희가 항상 소개할 때 항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난 3회까지 사이시옷의 소개를 계절과 계절 사이의 시간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네. 오늘은 그 계절과 계절 사이 특히 이 5월을 맞아서 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매번 주말마다 춥고 흐리고 그러니까 눈 오고 비 오고 난리 나고. 날이 좋다가도 꼭 중간에 한 번씩 비가 와요. 맞아요. 요새. 그런 적이 있었었나? 저는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날씨 얘기하시니까 한 5, 6년 전에 여름이 진짜 더웠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밖에 나가면 5, 6년 전에 여름이면 바르셀로나에서의 여름 아니에요? 귀국하자마자였나? 아무튼 그 여름이 귀국해서 아니 근데 싫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더위가 있었던 여름이 저는 뭐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인 계절 기억으로 남아있고 말고는 사실 늘 비슷하죠. 지금 이런 날씨 소중하다. 나가자. 뭐 그런 거고. 지금 지나면 이제 덥거나 춥거나잖아요. 그쵸. 저는 항상 요맘때 되면 제가 학교를 강원도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4월에 한번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4월은 첫 MT를 가는 그쵸, 달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입학을 했는데 이제 차를 타고 MT 장소로 가는데 횡성의 모처로 이동을 하는데 네네. 고립이 된 거예요. 폭설로. 4월인데. 근데 제가 살던 부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란 말이죠. 그치. 고립이라니. 아예 눈을 모르니까 아예 못 보고 지나가는 겨울도 많고 했는데 와 강원도 와가지고 4월에 폭설에 고립이 되다니. 근데 그게 4월만 되면 생각이 나요. 특히 올해는 벚꽃이 피어있는 상황에 눈이 쌓여버렸잖아요. 맞아요. 꽃이 늦게 피고 4월에 눈이 내리니까. 와, 저 눈도 왔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저희가 오늘 계절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마침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맞아.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근데 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이라고 계속 소개는 하는데 눈 오고 맞아 이상한 우박 시간이지.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실감이 안 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름, 가을 사이, 가을, 겨울 사이, 겨울, 봄 사이 다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사실은 좋을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워질 게 걱정돼서 좀 조급해지고 빨리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무슨 약속을 잡으려다가도 항상 더워지기 전에 한번 보자 맞아. 이렇게 어디라도- 얘기하게 되는 시간. 어디라도 가야 되고 음. 더워지면 맨날 저 하는 말이 우리 좀 날 좀 시원해지면 보자. 맞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름은 안 사는 사람들처럼. 맞아요. 아 진짜 벌써 무섭다 갑자기. 그래서 전 여름이 생일이라서 음. 그런 점이 굉장히 늘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3월이 생일인데 중고등학교 때는 봄이 생일이면 안 좋은 점은 새로운 친구들과 있을 때 생일이어서 뭔가 맞아요. 축하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맞아요. 그리고 선물을 고를 때도 내 생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상대의 생일을 생각했을 때 계절마다 고를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집에 웬만한 열대 과일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쌓입니다. 가을 겨울은 뭐 소품들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장갑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맞아. 선물할 수 있는 뭐 이런 예쁜 비니라든가 맞아. 적당한 가격대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 시즌인데 맞아요. 여름에는 뭐 과일 진짜 과일 진짜 그러네. 과일 선물 많이 받았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네. 여기 대본에 네. 겨울 이불 정리하셨나요?라고 써두셨는데 정리하셨나요? 저는 어제 어제 넣으셨어요? 어제 빨고 어제 건조 돌리고. 와. 저는 사실은 음. 그 구스 이불을 여름에도 써요. 그냥 그러니까 안 덮고 자는 그냥 밀어놓고 자고 추우면 덮고 더우면 하고 그래서 딱히 그러니까 커버만 계속 바꾸는 것 같은 느낌. 옷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옷 정리가 중요하죠, 진짜. 근데 잘 안 하게 돼.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안 하게 지금 되고.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패딩도 그냥 일단 모르니까 아직 안 넣어놨고 가죽 자켓도 안 넣어놨고 왜냐면 만약에 가죽 자켓 그 4월 중순에 한번 20 몇 도 이렇게 막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죽 자켓 끝났다 이번 봄에 그리고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딱 가죽 자켓 날이잖아요. 약간 흐리고 선선하고 이런 날. 맞아요. 저도 오늘 두꺼운 청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하나도 덥지 않다. 뭐 정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불 정리하는 거 말고 이 시즌에 해야 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옷 정리해야 되고 청소 한번 싹 해야죠. 집을. 맞아. 창문 열고 있기 너무 네. 좋은 계절이 됐으니까는 춥진 않고 적당히 바람도 불어서 열어놓고. 아침 환기가 싫지 않은 계절. 저희 집도 아침마다 환기를 하는데 겨울에 그게 너무 싫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나서서 창을 열게 되는 계절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딱 씻다가 생각했는데 그 온수 가장 끝까지 놓고 해도 그냥 그쵸, 따뜻하게 그쵸. 씻는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사적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구축에 제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축에서의 삶은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아파트의 질이. 근데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배관 공사를 다 싹 교체하기로 이제 대대적으로 안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쯤 되면은 따뜻하니까 배관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근데 배관 공사를 할 때는 온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5월이 지금 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얼음장 같은 물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그럼 진짜 애기들 있고 어른들 있는 집들은 그런 곤란하다. 집들은 전기 온수기를 대여를 해요. 근데 저희 집은 아직은 젊은 우리까지 그러면 안 돼. 네네. 아직은 젊은 30대 후반의 청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한 달 잘 버텨보자 했는데 이틀 만에 근데 못하겠어. 이게 진짜 애매한 날씨인 게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매일 샤워해야 되는 날씨가 된 것 같고. 샤워를 매일 할 수는 있는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딱 그 물 수도꼭지를 돌려놓고 쫙 30분을 하는 게 아니고 5분 하고 아 잠깐 쉬고 5분 하고 잠깐 쉬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참아. 할 수 있어. 이러고. 왜냐면 또 날씨가 퐁당퐁당이라서 다 추워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 먹고 그래 10만 원 쓰자 할 텐데 원래는 이걸 또 집주인한테 청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까지 하긴 또 싫어가지고 약간 자존심인가? 아니 저는 겨울에는 사실 매일 샤워하지 않거든요. 집에 있으면 안 하는 날도 길게도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안 하면 그냥 내 스스로가 찝찝해지는 계절이 시작이 됐다는 느낌은 있고 외출하고 맞아. 들어오면 이제는 특별히 외출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루에 2번 이제 강아지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을 하면 무조건 씻어야 되는 네. 땀이 나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집들을 위해서도 온수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저희 강아지는 이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발을 좀 닦이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양평에 제가 이제 시골집에 살면서 데리고 온 강아지여서 그 마당에 늘 나가는 게 일이다 보니까 산책하고 들어와서 발 닦는 걸 안 했거든요. 4년을 발을 안 닦아본 강아지가 도시에 오면 아무래도 아스팔트 길이나 이런 데가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발을 씻자 강아지용 있어요. 아, 그걸로 닦여주긴 하는데 막 물로 씻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발을 진짜 강아지용이 있구나. 네 그거를 사람용은 써본 적이 없는데 아,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라면 위해서 쓰고 뭔들. 있고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산책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면 그 저희 강아지는 여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그래서 겨울에도 강아지 옷 같은 거 입혀본 적 없고 추워하지 않으니까 저희 강아지는 진도 믹스인데 여름을 너무 더위를 타요. 그래서 일단 얘 산책 컨디션부터 날씨의 변화를 딱 느낄 느낄 수 수 있거든요. 있는. 그래서 오늘 날 좋으니까 좀 멀리 걸을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좀 걸으면 안양천이라 가면 얘는 이미 날이 조금만 풀렸는데도 너무 더운 거야. 혀가 바닥까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계절 변화를 저희 강아지한테서 먼저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 봄과 여름은 명확하게 나뭇잎으로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잎이 연두빛이다 하면은 좀 추워도 겨울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이제 이건 봄이야라고 딱 세팅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잎이 초록으로 변하면 이젠 여름이야 이렇게 딱 정하는 것 같아요. 그 계절의 변화를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비니 쓰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슬기님은 비니를 쓰고 오셨지만 맞아요. 여름에는 비니를 쓰기 너무 덥잖아요. 요즘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메쉬 비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니 쓰는 거 좋아해서 또 겨울 좋아하고 어쨌거나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내 체형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겨울 옷은. 지금 주하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명확하게 저희 그 윤소 씨, 제 남편이 늘상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름이 싫어. 그러니까 여름은 그리고 겨울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맞아. 레이어드도 하고 멋도 부리고 또 체형도 가리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름은 맞아요. 꼼짝없이 정말 맞아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맞아. 이게 운동 안 하고 관리 안 하면서 투덜대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래서 가을 겨울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걱정이죠. 이제 또 이 여름 동안 뭘 입어야 되고 괜히 배에도 힘을 더 주게 되고 여름에는 맞아. 피곤한 거예요 그게. 맞아. 봄과 여름 사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봄과 여름 사이를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옷에 관련해서는 이 날씨야말로 후드에 반바지를 딱 입을 수 있는 맞아. 이 긴팔의 반바지가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 여름과 가을 사이보다 반바지에 긴 소매 옷 입는 계절이 가진 네 매력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분명하게 있죠. 그게 딱 좋으니까 반바지에 긴팔을 많이 입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죠. 어떻게든 반팔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 체형을
근데 반바지에 긴팔을 입을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기간이에요. 패션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여름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더운 걸 음. 진짜 싫어해서 요즘처럼 막 이렇게 더 더워지기 전에 저 학생 때도 이를테면 강남에서 약속이 있고 제가 음. 그때는 화곡동에 살았었거든요. 음. 그럼 2호선 타고 이렇게 쭉 와서 신도림에서 까치산 가는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강남에서 신도림까지 한 번에 오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더위를 너무 더워서? 타서. 아. 예전에는 슬기님이 아실지 아. 모르겠지만 지하철이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신림 제가 서울의 지하철을 탄 건 2011년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시원했겠다. 원래 또 지방에 음, 살았으니까 또. 그래서 저는 지하철도 쉬었다 가야 될 정도로 더위를 심하게 아. 타는데 요즘은 더 더워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극혐이에요. 저는 여름에 지하철 진짜 너무 싫고, 음, 그리고 주한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키가 굉장히 작기 음, 때문에 음, 나의 코의 위치가 음, 이제 성인 남성의 어깨 아래인 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쾌한 그리고 숨이 경험이에요. 느껴지잖아. 이 이 뜨거운 숨이, 예, 숨결이 자꾸 뭐 정수리에서 아래로 계속 뜨거운 맞아, 숨결들이 맞아. 쏟아져 내리고, 그러니까 일단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고 음.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옆 사람의 머리카락이 닿는 것도 너무 그냥 싫은 다 계절이잖아요. 싫어 다. 여름은. 그래서 음, 막 며칠 전에, 그러니까 봄과 여름 사이이지만 음, 음, 아주 오랜만에 서울에 버스를 탄 거예요. 저는 이제 수원 음, 사니까 음, 대부분 좌석 버스를 타거나 차를 자가용을 운전을 음, 하는데 오랜만에 버스 완전 만원 버스를 탄 음, 거죠. 시내버스. 근데 진짜 이 모든 사람과 이 팔을 맞대고 음. 생사를 맞대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맞아. 근데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슬기님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더더욱. 맞아. 근데 또 저는 가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나갈 일이 생겨서 그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나면 와, 근데 다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이걸 단 10분이라도 나는 참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주변은 이미 10년, 20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야구를 보러 고척 야구장에 네네네. 다녀왔는데 제가 물레동에 사니까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겨우 세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총 세정거장인데 그때가 딱 퇴근 시간이고 평일 저녁 경기여서 퇴근 시간에 야구장 가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지하철이 진짜 열차에 다 타지 못할 정도로 꽉 차는 시간이었는데 그 세정거장도 저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직주 근접에 목숨 매는 음,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삶의 질을 진짜 많이 좌우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 잠깐의 경험으로 투덜대기에는 이걸 듣는 분들이 진짜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계절의 변화에서 여름이 다가온다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반면에 기대되는 어떤 것도 있어요? 뭐 음식이라거나 일단 저는 여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 여름 좋아해요. 생일이 있으니까. 또 제 생일이 8월이에요. 완전 한가운데 여름의 끝이라서 그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제 생일을 위해. 음,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음식들은 일단 후식이 바뀌죠. 그렇다. 그건 그러네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던 게 밥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로 이렇게 좀 바뀌기도 음, 하고. 과일도 다양해지는구나. 그리고 이 소공동에서의 삶은 음, 음.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건 진주에 간 콩국수를 어, 먹는다로 아직 시작을 안 합니다. 먹어봤어요. 네네. 네. 이제 16,000원이에요. 콩국수 한 그릇에. 제가 콩국수 한 그릇 11,000원일 때 이 동네 왔거든요. 네. 근데 어느새 16,000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먹고는 먹어야 시작하는 맞아, 느낌이 맞아. 나니까 일단 먹긴 먹어야 합니다. 콩국수를 먹는 여름. 저는 이렇게 강아지 산책하다가 아할점이라 그러잖아요. 음,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서 전 과일맛 나는 음, 상큼한 그런 아이스크림들을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구나. 겨울에는 전 초코맛도 좋아하지만 네네. 겨울에는 그런 상큼한 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좀 덜 땡기죠. 나오잖아요. 여름 그래서 되면 더 땡기죠. 여름에는 그런 종류가 많아지는 거는 또 싫은 와중에 음, 반가운 일이기는 한 것 같고 음식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콩국수나 냉면 이런 게 제가 막 좋아하는 손에 꼽는 막 이런 음식은 아니기는 한데 저는 그보다는 음, 여름 과일들이 더 기다려지긴 하는 것 같아요. 복숭아, 초당 옥수수 맞아. 언젠가부터 나오고, 다들 초당 옥수수를 기다리더라고요. 네,
나오고 뭐 수박은 당연하고. 네. 그리고 계절의 변화라고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저희 시아버지가 양봉을 하세요. 네. 그걸 제가 수호를 10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10년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네네. 올해는 12년 됐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10몇 년을 아버님이 양봉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먹는 얘기는 아니고 꽃이 피니까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님 벚꽃이 막 피네요. 여기 서울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 난 이제 바쁘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자연과 가까운 일을 하는 분들은 꽃이 핀다는 게 바빠진다는 신호인 거예요. 맞아. 바쁘기도 하고 더 어쨌거나 힘든 네. 같은 얘기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양봉은 여름이 제일 바쁜 시기예요. 꽃에서 꿀을 다 따다가 이제 꿀을 다 수집하는 시기가 여름인데,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 꽃들로부터 꿀을 다 수확을 마치고 꿀통으로 다 모으는 시기라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님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상황에 따라 계절을 인지하는 것도 있어요. 꽃이 피면 아버님 바빠지시겠네. 처음에 피는 꽃부터 쭉쭉쭉쭉쭉쭉 뭔가 진도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카시아 필 때쯤이면 한 7, 80% 정도 꿀이 모였겠네. 뭐 이렇게 가늠을 하고 완전히 여름이 되면 진짜 바쁘시겠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내기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몰라요. 저는 이제 제가 양평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앞이 다 그 논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5월에 모내기를 해요. 그 5월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바쁘지 않은 맞아요. 계절인 거고 이제 5월부터 모내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맞아요. 바빠지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계절 변화가 그분들한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일 네네. 수 있을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엔 생기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푸릇푸릇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그런 풍경이니까.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맞아요. 그 정말 그 제철 행복이라는 책에 계절 절기별로의 뭐 생활이라든지 뭐 해야 할 것들이 되게 잘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그 자연과 가까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달력에 적힌 3, 4, 5월은 봄, 뭐 6, 7, 8은 여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땅의 온도와 습도를 중심으로 계절을 나눈 삶을 보면은 완전 사뭇 다르고 정말 우리가 서울이나 도심에서도 충분히 계절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일과 계절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도시에서 일한다는 건 네, 뭐 물론 분기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연말에는 평가 있고 뭐 연초에는 뭐 다시 뭐 계획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해도 그 모든 일들이 계절성을 담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막 양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꽃이 피면 이 꽃을 활용해서 벌한테 밥을 줘야 되고 또 벌이 다 꿀을 수거하면은 어떤 것들을 또 자연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뭐 꿀을 모으고 팔고 하는 과정이 계절하고 진짜 밀접해가지고 계절이 변하는 걸 너무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도. 숫자로 따지면 3, 4, 5월이 봄이고 6, 7, 8월이 여름이니까 그 사이가 지금 5월인 건데 저 같은 자영업자들한테는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근데 그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본 적이 없네. 아 그래요?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해서 저도 안 그래도 어제 그제 요청하신 자료들 뽑고 뭐 이를테면 기부 내역이 있으면 기부 내역도 뽑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좀 돌아보게는 되는데 아무튼
5월에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그 종소세라는 게 뭐 열심히 살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성적표 같은 네네 일종의 그쵸. 그때는 그냥 살아냈으니까 그냥 몰랐는데 토탈 성적을 보는 느낌도 있죠. 그런 계절이기도 하네요. 자영업자한테는. 학생들한테는 5월이 봄과 여름 사이에는 축제가 있죠. 그렇다. 또 제가 5월 학생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네. 5월은 축제의 계절이구나. 대학에는. 주한님은 즐거운 축제 기억이 있으신가요? 대학 축제요. 봄과 여름 사이에는 축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학교는 어, 되게 뭔가 선후배 관계가 되게 빡센 학교고 그래서 어, 봄에 항상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음. 체육대회 연습이나 훈련을 정말 무슨 올림픽 나가는 것처럼 준비시키고 아침마다 모여서 막 훈련을 하고 누가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늦잠을 자서 안 나오면 그 동기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엎드려 뻗쳐라고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이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월드컵 한 거 아니에요? 월드 월드컵 첫 경기가 6월이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 그 속에 가물가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저는 또 이거 이 얘기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수능을 4번을 받고 4번을 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수해서 마지막으로 간 최종 학교가 그 예술대학이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진짜요? 월드컵도 끝났고 게다가 저는 사수를 했으면 그때 저는 어리지 않다고 저를 생각했을 때였을 거고 네네. 모르겠어요.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막 20살, 21살 선배들이 막 기합을 주고 아, 막 그런 어, 환경이었어서 사실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그때는 못했었고 바로 휴학하고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한테 대학 생활에 보면 유쾌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랬겠네. 음. 아, 저희 학교는 저 멀리서 학과마다 과 잠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과 잠바 그때 회색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과가 음, 회색 과 잠바를 입어. 근데 저 멀리서 실용음악과 음, 과 잠바를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내가 볼 땐 저건 실용음악과 과 잠바야. 그래서 인사를 안 하면 누가 음. 우리 선배가 쓰고 와서 저 회색이 무슨 회색인 줄 알고 인사 안 하냐고 뭐라고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어, 뭐 정리하자면 저는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휴학을 꽉 채워서 하고 네.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한 4년 만에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랬더니 어, 제가 최고 선배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인사하는 거 저한테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어, 졸업하고 바로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저는 다 그만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러고 졸업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5월은 축제의 계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봄이 예.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와중에 그게 추억인 사람들도 있죠. 학교 생활을 재밌게 어, 하고 거기서 만난 그 동기 선배들이랑 같이 고생했지만 그땐 싫었지만 그 추억으로 같이 그냥 성장한 사람들은 그냥 추억일 음, 수 있는데 저한테는 동기 동문이 없어요. 그때 적응하지 음, 못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음. 저는 강원도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재미있는 게 많았는데 일단 축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통계학과거든요. 네. 통계를 전공했는데 되게 재미없어 음, 보이잖아요. 음, 근데 축제 때 되게 재밌어요. 뭐 야바이를 하거든요. 통계네. 통계거든요. 사행성 통계지, 통계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게임을 되게 재밌는 게임을 준비할 만한 명분이 많았고 또 그걸 위트 이제 있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확률적인 무언가를 엮어서 재미있는 축제 게임 많이 음, 했었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약간 낭만인데 학교가 강원도니까 그 근처에 뭐 밝지가 않아요. 엄청 껌껌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막 여기저기서 술 먹고 노천 극장에 누워요. 냅다 들어 누워요. 그럼 음, 막 별이 보여요. 그렇죠. 항상 별이 네네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별 보다가 잠들고 아우 춥다 음, 들어가자 하고 기숙사 가서 자고 엄청 대단하진 않지만 뭐 그런 추억 속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학생 때는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시험 기간이 됐건 방학이 됐건 맞아요 어떤 명확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맞아 맞아
직장인들은 사실 매일매일이 반복인데 그때는 네.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던 그쵸. 시기니까. 일단 1학기, 2학기가 나눠져 있고 맞아.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고. 계절 학기도 있고. 계절 학기 저한테 아주 필수적이었죠. 계절 학기 성적으로만 하면 저는 뭐 4.5. 아낌없이 근데 평균 내면 이제 등록금을 음, 활용하셨네요. 계절 학기 열심히 들었어야 됐었죠. 저는 아무튼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던 학교에서 우수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기는 했어요.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적응을 저처럼 잘하시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먹고 돌아와서 1학년부터 음. 다시 했으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 1학년부터 다시 하신 거예요? 그쵸. 1학년 1학기. 아, 일찍 휴학을 네. 해서. 네네네. 그렇구나. 그 1학년 1학기도 첫 학기인데 학고였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새로 시작하는 네네네.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사람이 조교를 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5학번 위에 있는 생각하지 마.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사수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주아님이 그런 포지션이었나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복학하고 그 몇 학번이 복학했대 이런 소문이 돌았을 거고 그런 빡센 군기가 있는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앉아서 웅성하던 후배들이 다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인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따 물어봐야지. 음. 어느 학교인지. 너무 그런 얘기도 궁금하다. 했었고. 저희 네. 학교는 진짜 순진무구, 제 기억 속에 저희 학교는 그냥 순진무구하고. 그러면 대학생한테는 그렇고 직장인에게는 매일 반복이고 저는 이제 주제랑 할 얘기들을 정리를 해오잖아요. 여기다가 다양한 직종, 직업에 따라서 계절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써놓은 게 그거였거든요. 대학생에게 다르겠고 직장인에게 다르겠다. 다양한 직종. 농부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그 네.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음. 싫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제 남편의 경우 오늘 남편 얘기 되게 많이 하네요. 그 아울렛에서 일을 하니까 네. 이제 시즌별로 옷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걔도 그래서 빨리 아는 편이고. 그럼 제일 네네. 먼저 바뀌는 게 네네. 그렇다. 조금 그거는 앞서서 그러네요. 바뀌잖아요. 맞아요. 재고에 따라서도 업무의 강도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박스가 일단 무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구나. 네네, 조금. 근데 가벼워지니까. 또 무게는 가벼운데 날은 더우니까 힘들고, 겨울은 날은 추운데 무게가 무거우니까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좀 있대요. 그렇겠네. 진짜 직종마다 다 다르겠구나. 네네네. 그리고 항상 이제 미리 준비를 하니까 이제 올해는 뭐 패딩 이만큼 재고 받아놨는데 뭐 안 팔리고 이런 걸로도 가늠하고, 오는 사람들도 뭐 이제 옷차림이 계속 바뀌니까. 네네. 네. 약간 밖에서 일하고 직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양평에 살았다는 얘기를 매 회차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작은 집을 직접 지어서 제가 지는 건 아니지만 집을 지어서 살게 된 건데 그 봄 딱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초가을에 공사가 끝났거든요. 너무 힘들 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름이 더 힘든가? 겨울이 더 힘든가? 그러니까 저는 힘들 게 네. 물론 없죠. 근데 네. 이제 일하시는 하시는 분들을 분들이. 저는 그때 따로 출퇴근을 하던 때가 아니어서 정말 공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현장에서 내 집이 지어지는 모습 너무 신기하니까 봤었는데 그 여름은 진짜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건 아침에 오시면 드실 수 있는 시원한 커피를 얼음 든 커피를 준비하고 그 포도당 캔디를 준비해 놓고. 그쵸. 중요하죠. 네, 여름에 식사하시고 오면 쭈쭈바 하나씩 꼭 지어드리고. 맞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또 계절이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힘들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 속에 있다 보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면 공사는 하지 않으니까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끝없이 쉬는 날이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음. 그분들한테는 일당이 없는 거잖아요. 음. 더운 건 더운 거대로 싫은데 장마철은 아. 장마철대로 수입이 없고 뭐 이런 거 옆에서 아. 보니까 그때도 이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세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절로 맞아. 생각해 보면 또 그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네. 비수기도 아니고 그건 음. 어렵겠네요. 근데 물론 이렇게 몸을 쓰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전문직이시고 사실은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저보다 훨씬 제가 제 분야의 전문성과 그분들의 그 분야에서 전문성, 비교했을 때는 네, 또 그리고 종소세 다른. 얼마 내시는지 비교해도 종소세 많이 많이 저보다 내실 훨씬 거예요. 많이 내시겠지만 지금 남 걱정할 때가 네, 아니다. 그렇겠지만 아무튼 꼭 계절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그게 지금 5월 얘기하니까 문득 떠올랐던 거고. 그리고 또 직업 외에도 제가 또 떠오른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의식의 흐름인데 봄과 여름 사이에는 야구가 있잖아요. 개막이구나. 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슬슬 사람들이 야구 보러 다니기 시작하고 화가 나 있기 네, 시작하고. 화나고 얼굴 안 좋고 중요한 얘기다. 네. 봄과 여름 사이에는 야구가 야구가 있어요. 시작된다. 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계절이 바뀌는 걸 알게 되는 음식 중에 제가 술을 잘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즐겨서 먹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 봄이 시작할 때는 화이트 와인이 막 눈에 들어오다가 여름이 될 때쯤 맥주로 바뀝니다. 손에 든 게. 그리고 야구가 시작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는 고향만두 있잖아요. 고향만두 대충 전자레인지에 쪄서 맥주랑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향만두 좋아해요. 그게 저는 봄과 여름 사이의 소울푸드. 만두 맥주. 저는 짜워 먹진 않고 무조건 고향만두를 구워서 먹는데 전 고향만두가 항상 이렇게 2+1로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러면 2+1이 저는 그냥 고향만두는 고기만두라고 생각하는데 네. 2+1이 김치만두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딴 얘기로 갔지만 저 김치만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김치만두 모아서 저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김치만두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 김치만두 좋아해요. 근데 물론 고향만두는 고기만두가 근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치만두 버리실 거면 저한테 버려주시고 뭐 비비고 맛있고 다 맛있지만 고향만두가 가지고 있는 네, 그 낭만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까 했던 대학교 얘기랑 좀 섞어 보면은 스포츠 경기를 챙겨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랑 대학교 4학년 때 막학기 때 친해진 언니가 있었어요. 이제 옆 건물에 사는 언니였는데 둘 다 자취하니까. 근데 그 언니는 진짜 인생이 스포츠 경기뿐이에요. 그냥 모든 스케줄이 뭐 테니스, 축구, 야구, 배구 그냥 모든 구기 종목 글로벌까지 다 포함해서 보느라고 바쁜 언니인데 그 언니가 슬기 뭐해 하는 일 없으면 와서 야구 봐. 난 야구 안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본인 기준으로는 야구가 심각하니까 너 이것 좀 와서 빨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가면 그 언니가 고향만두 쪄서 저랑 같이 맥주 먹자고 불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막 야구 특정 팀을 좋아한다거나 매일 챙겨보는 건 아닌데 봄과 여름 사이에는 늘 야구가 생각이 나고 잘하고 있나? 이 정도의 궁금증이 늘 있고 고향만두 생각나고 맥주를 사야 하는 야구의 연관 검색어가 고향만두인 거네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아니 근데 야구 얘기하다 보니까 야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청 덕수궁 근처에서 자주 만나는데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요새. 그것도 네. 정말 중요한 계절이 바뀌는 느낌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맞아. 러닝하는 분들한테는 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는 계절일 거고 맞아요. 또 트레킹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좀 가벼운 차림으로 기다리던 시즌이고 맞아.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야외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네요. 거니까. 이게 여름 싫다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계절이기도 하겠구나. 맞아. 인스타그램에도
다들 등산하는 모습, 러닝하는 모습이 요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맞아요. 겨울엔 또 못하니까 겨울 내내 참다가 왜냐하면 또 하면 하고 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만 또 다칠 수도 있고 맞아. 해서 더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 겨울에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물론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서 겨울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맞아요. 서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지금 빨리 내내 더 예, 기다리셨겠죠. 더 기다려지는 시즌일 테고. 그 특히 저는 덕수궁 옆에 직장이 있으니까 진짜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면 아 봄이 왔네. 진짜 네, 진짜. 그게 느껴져요. 매번 시위로만 통제가 되다가 오늘은 마라톤이구나 하면 아 봄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침에 하잖아요 마라톤 맞아요, 대회는. 맞아요. 근데 그 뛰시는 모습을 저 이제 덕수궁 앞에 서서 시청 광장을 끼고 들어오시는 분들 보는데 너무 다 표정이 좋은 거예요. 네, 저 그날 너무 개운하시고 네, 다들. 그 표정 막 보면서 괜히 저도 같이 막 네,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엄청 흐리고 비 온 날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은 유아차런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올까 했는데 다들 유아차에 우비 씌우고 뭐 엄마 아빠 다 우비 입고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게 날씨만 좋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런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로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유아차를 끌고 네. 달리거나 이런 판을 네, 깔아주는 네. 거니까. 아기가 너무 어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좀 좋은 추억이고 약간 유아차도 있고 외건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이런저런 사이에 대해 얘기하자고 시작한 팟캐스트지만 어떤 사이건 할 얘기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맞아, 그죠? 맞아요. 정리할 겸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서 아 근데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하도 추워가지고. 딱 봄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요 딱 더워지기 전에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아 길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좋거든요. 음, 여름이 너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이 얘기를 여름 5월 초에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4월 폭염에 대한 겁을 많이 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여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런 신체적인 준비는 준비하기 너무 늦었거든. 이미 너무 시무룩하셔. 너무 늦었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건 이제 이 노트북을 들고 장비를 들고 다니는 여름에 대한 겁이 좀 나기 시작했고 쉽지 않겠다. 조금씩 더워지면서 들어서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그 계획을 잘 짜고 있냐면 네. 아침에 어떤 골목이 해가 안 들고 그늘이 지는지를 다 아, 체크해놨어요. 시청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지하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스타벅스 환구단 점까지 지하로 걸어서 요 앞에서 올라오면 바로 오텔두스가 맞아. 나오잖아요. 서울의 지하는 시원하니까. 지하철로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길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늘지는 길을 알아놨지만 생각해보니 지하도가 지하도가 있다. 있네. 뭐 계단 근데 지하 워낙 시원하니까 네. 서울의 지하도는 시원하니까 제가 여름 준비로 지하도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름 준비로 일단 좀 운동을 하려고요. 공복 달리기를 짧게라도 좀 해야겠다. 그거 하고 안 하고의 하루 에너지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막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서 운동을 하면 더 개운하다는 얘기를 사실 잘 지금도 공감하지 못하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퇴근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 하면 오히려 더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각성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한 잔만 먹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운동을 좀 해보자. 네, 이게 여름 준비로. 여름에 너무 지쳐서 맞아요. 체력 대비. 이렇게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지치는 건데 여름을 핑계로 미루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 더워서 아니고 좀 선선해지면 하는데 올여름에는 그럼 저는 뭐든 미루지 않는 걸로 일단 다 하는 걸로 일단 한다. 네
정해보면 어떨까 오늘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회차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네. 직장인과 프리랜서 사이에 대해 얘기해 보기로 해요. 네. 오늘 빨리 섭외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하님이 연락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좋다. 완벽한 네. 작전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주제가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지금 계획은 직장인과 프리랜서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